이번엔 진짜다. 풀로 땡기면 복구할 수 있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나는 그냥 손가락만 몇 번 까딱까딱 했을 뿐인데 1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생긴 거잖아요. 환차익은 세금이 0이에요. 잃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돈을 벌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연히 달러 투자를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해외에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업 비슷한 걸 이제 도모하려고 가다 보니까 좀 큰 금액을 환전을 해가지고 가야 됐어요. 보통 우리 외국에 뭐 여행 가거나 그러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많아야 요 정도 환전해가지고 여행 가잖아요. 근데 한 1000만 원 이상을 이제 환전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수수료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1000만 원 정도를 달러로 환전하면은 당시에 한 17만 5천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내고 환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환전 수수료 우대율 90%까지 적용해 준다라는 은행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환전하는데 17,500원이니까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환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해외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일정이. 근데 이 환전한 돈이 제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다 뺀 거라서 다시 넣어놔야지 이제 이자가 안 붙잖아요. 그래서 재환전을 또 하려고 했더니 또 수수료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내가 환전했을 때 수수료 우대율을 재환전할 때도 똑같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재환전할 때도 17,500원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35,000원이죠, 수수료만. 1000만 원을 환전하고 재환전해서 35,000원의 수수료가 나갔으니까 저는 1000만 원에서 35,000원이 줄어든 금액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돈을 받아보니까 10만 원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환율이 그만큼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게 뭐지? 나는 그냥 손가락만 몇 번 까딱까딱 했을 뿐인데 1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투자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투자를 시작을 했고, 제가 처음 시작한 돈이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한 0.5% 정도, 한 5원 정도 환차익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빼고 그 정도 수준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팔았어요. 그랬더니 5,000원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기다렸는데 제가 원래 샀던 가격으로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또 샀어요. 근데 또 5원 정도의 환차익이 생기도록 올라가더라고요. 또 팔았어요. 또 5,000원이 생겼어요. 10,000원이 생겼네요, 하루 동안. 이걸 계속 경험했더니 계속 잃지 않고 계속 수익이 쌓여 나가더라고요. 자, 100만 원으로 계속 이렇게 5,000원씩 버는 걸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올리겠죠, 금액을. 이제 1000만 원으로 했더니 이제 5만 원씩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한 지가 이제 7년 정도 됐어요. 이것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븐스플릿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사실은 그 주식 투자했던 세븐스플릿이 제가 달러 투자를 하다가 만들어낸 투자법으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된 거예요. 사실은 달러 투자로 세븐스플릿을 먼저 했던 거죠. 세븐스플릿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었었냐면, 제가 처음으로 달러 투자를 했던 그때가 2017년, 18년 그때쯤 무렵이었는데, 연간 시장 수익률이라고 해요. 1월 1일에 내가 달러를 사서 12월 31일 날 팔면 5.7%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해였어요. 57원이나 오른 거니까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때 세븐스플릿으로 사고 팔고 해서 얻은 수익,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이 이 시장 수익률의 17배, 그러니까 한 100% 수익.
제가 한 1억 원 정도의 시드로 투자를 했는데 1억 원을 벌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 1억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은 환차익은 세금이 0이에요. 여러분들이 연봉 1억 원을 받으면 한 4천만 원 정도는 세금으로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1억은 고스란히 세금도 한 푼 없는 제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해에 휴직을 하고 나서 내가 회사에 도움이 없이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첫 해에 1억 원 정도로 1억 원을 만들고 나서 저는 이게 경제 적자를 찾았어요. 예,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니까. 저는 지표 같은 거 볼 줄도 모르고요. 그래프도 볼 줄 모르고요. 제가 한 7년 정도 달러 투자했고 아마 개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달러를 취급해 본 사람일 거예요. 제가 1년에 한 1,000억대 이상을 사고 판 적도 있었으니까 책도 2권이나 냈고 다 베스트셀러 되고 그래서 이제 피디님 물어보시잖아요.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몰라요. 네, 저는 모른다고 대답해요. 그리고 알 수 없고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또 얘기하잖아요. 환율 전망 얘기하시잖아요. 믿지도 않아요. 심지어. 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환율이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움직인다라는 것 정도는 어렴풋이 알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역대 환율 차트를 한번 보세요. 1970년도부터 고정환율제가 이제 폐지되고 변동환율제로 바뀌었으니까 1970년도하고 지금의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가장 낮았을 때가 한 700원 정도, 가장 높았을 때가 종가 기준으로 뭐 IMF 때 막 2,000원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하면 한 1,700원 정도예요. 그 두 개 더해가지고 중간 정도가 한 1,200원 정도 수준이에요. 1,200원 정도를 중간으로 두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요. 물론 요즘같이 한 1,300원 정도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있는데 평균으로 잡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1,000원에서 한 1,500원 사이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환율이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는 저도 모르고 이 사이에서 움직인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하방도 막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달러를 사서 1,000원 이하로 하락해가지고 손실을 볼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가지고 초과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도 매우 작아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만 이 변동성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은 거기서 계속 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환율이 너무 높아도 나라가 위험해지지만 너무 낮아도 위험해져요. 왜냐면은 수출 경쟁력 같은 게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환율이 낮아지면은 위험하기도 하고 오히려 또 환율이 높아지면은 수입 물가가 비싸져 가지고 내수가 이제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다면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중간에서 이 환율이 멈춰 있기를 바래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환율이 너무 높으면 개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달러를 막 푼다든지 해가지고 환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너무 낮을 때는 높이려고 노력을 해요. 자, 우리 부동산 투자할 때 정부가 못하게 막 막죠. 자, 달러 투자, 정부가 도와줘요. 내가 사놓고 나서 너 환율이 막 떨어질 것 같으면 정부가 막 도와줘서 올려줘요. 그리고 내가 너무 높아가지고 달러 투자하기 힘드네 그러면 낮춰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사실은 환율하고 상관없이 투자를 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높을 때 사서 더 높을 때 파는 게 힘들지만 달러 투자는 제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기술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대 환율 차트를 보건대 1,200원이 중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1,200원 아래에서 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1,200원 이상에서 사면 내려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잃지 않는 안전한 달러 투자를 하시려면 1,200원 아래에서만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속 지금 1,300원대 막 있고 그런데 그러면 달러 투자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좀 복잡하긴 해요. 자, 원달러 환율이 높았을 때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 같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달러가 비쌀 때잖아요.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되죠. 근데 반대를 생각해 보면은 이 환율이라는 거는 달러와 우리나라 원화의 교환 비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높다라는 거는 원화의 가치는 낮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에 투자하면 돼요? 원화 투자를 하면 돼요.
저는 원화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은 환율이 떨어질 때 수익을 나게끔 하는 구조로 투자를 해요. 제가 쌀 때 사놓은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달러를 가지고 원화를 매수해요.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면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근데 저는 달러가 없어가지고 원화 투자를 할 수가 없네요. 달러로 원화를 사야지 원화 투자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매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원화를 파는 거예요. 원화를 파는 게 뭐예요? 달러를 사는 거죠.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오히려 달러를 사면은 원화 투자가 돼요. 약간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책이 필요하겠죠. 책도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와요. 환율이 오르던 떨어지던 계속 이 변동성을 가지고만 투자를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달러 투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사실은 엔화 투자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좀 어려워요.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넘버 1이 사고 넘버 2가 사고 계속 하다가 물려버려요. 그러면은 패자부활전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그냥 외화 정기예금에 넣어요. 그러면은 연 5% 정도의 예금 이자를 줘요. 기다리는 동안 돈을 벌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사고 팔면서도 돈을 벌 수 있고. 근데 이 엔화는 이자가 없어요.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거기다가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를 사도 되잖아요. 근데 이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일본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본 주식에 또 접근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냥 달러만 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100엔당 1000원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가격 메리트가 너무나 커서 여러 가지 단점들을 상쇄할 정도로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이하일 때 그러면 세븐 스플릿으로 한 방에 사라는 게 아니에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도 공개 투자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100엔당 오늘 날짜로 880원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한 일주일 전에 865원에 엔화를 매수했어요. 걔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익이 났겠죠. 그리고 저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엔화가 올라가기를 바랄까요? 떨어지기를 바랄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올라가면 내가 이미 사놨던 애들을 또 수익 실현할 거고 떨어지면 또 살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투자예요. 제가 한 1년 전, 2년 전부터 엔화 투자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보시던 분이 이 영상을 또 보시면은 저 사람이 1000원 이하에서 엔화 투자를 하고 했는데 지금 880원이니까 잃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돈을 벌었어요. 왜요? 85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얼마 전에 930원까지로 또 올라갔었어요. 제가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860원에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를 밑에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율이 낮을 때는 부담이 없어요. 왜요?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반면 달러 투자는 제가 공격적으로 못해요. 하긴 하더라도 조금씩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물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달러 투자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연습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원화 투자도 소개는 했지만 좀 복잡해요. 경험이 좀 쌓여야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지금 엔화 투자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방에 사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880원이니까 오늘 가격 기준으로 880원에 100만원어치를 사세요. 그리고 한 5원 정도 떨어지면 또 100만원어치를 사세요. 계속 사다가 갑자기 5원 정도가 올라요. 그러면 그 산 걸 팔아서 5,000원의 수익을 주머니에 넣어놔요. 그러면은 다시 떨어지기를 바랄 거예요. 아마 더 오르면 그 다음에 산 걸 또 팔아서 5천만 원 또 주머니에 넣으면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투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5원 정도 기준으로 하시면 좋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좀 기술이 느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요거를 세트를 나눠요. 한 900원대에서는 예를 들면 뭐 한 번에 1000만 원씩 투자하던 거를 900원을 깨고 밑으로 들어가면은 2000만 원씩 투자를 하고 갭도 줄여요. 처음엔 5원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했지만 지금 가격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되게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3원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걸로 바꾸기도 해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한 5원에서 10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고 금액은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을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돼요. 제가
세븐 스플릿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 투자나 엔화 투자 같은 경우는 세븐 스플릿이 아니에요. 오해하시고 딱 7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7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더 많이 사도 돼요.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7번까지만 샀다가 멈춰요, 투자를. 하지만 저는 달러 투자나 엔화 투자 같은 경우에는 멈추지 않아요. 700 스플릿으로도 살 의향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엔화가 한 5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제 전 재산 다 바꿔가지고 그냥 일본에서 사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지금보다 2배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엔화가 한 750원까지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작은 계획 세워가지고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7년 동안 해봤는데 한 번도 잃지 않았어요. 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에 주식 투자를 먼저 한 게 아니라 달러 투자를 먼저 시작했던 게 달러 투자가 쉬워요. 매우 쉬워요. 엔화 투자도 제가 지금 추천을 드리는 게 비슷해요. 왜냐면 가격 메리트가 워낙 좋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투자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일단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하죠. 왜냐면 뭐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우량주에 투자할까, 테마주에 투자할까, 삼성전자 투자할까, 현대차 투자할까,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어떻게 투자하느냐예요. 제가 아까 미래에셋 그 스펙 말씀드렸을 때 저는 50%의 수익률을 올렸지만 어떤 분은 250% 수익률을 올린 분도 계실 거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250%를 마이너스를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달러 투자나 엔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없어요.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없어요. 이걸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종목으로 따지면 찍어드렸잖아요. 지금은 엔화 투자하세요. 어떻게 투자하는지만 중요한데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 7년 동안 돈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1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은 사람이 얘기해 주잖아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하시면 돼요. 예, 이거 이상의 방법도 없고 이거 이상의 뭔가를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 이걸 계속 하시다 보면은 깨닫는 바가 있으시고, 처음에는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다가 이게 계속해서 얘기한 대로 그 정도의 수익률을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했던 방식대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금액을 늘리시면 돼요. 금액을 늘리시면은 수익률에 따라서 수익은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처음 투자 접근하실 때 수수료를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은행마다 일단 수수료가 다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수수료 우대율이 좋아가지고 제가 아까 17,500원 냈다고 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0.05% 정도 수준이에요. 거기다 이제 스프레드도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1.75% 정도 됐었는데 지금 1% 정도니까 1,000만 원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면 한 5,000원 정도가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낮죠. 그런데 이제 이걸 잘 알아보셔야 되죠. 예, 수수료가 적고 이런 곳에서, 왜냐하면 사고팔고 회전율을 높이는 투자다 보니까 수수료가 비싸버리면 이제 수수료로 돈이 이제 다 나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수수료를 은행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주식 종목이나 이런 건 없는데, 엔화 투자는 제가 봤을 때 잃지 않고 안전하게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해요. 물리더라도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엔화로도 할 수 있는 게 일본 주식 투자잖아요. 근데 일본 주식이 좀 높은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추천드리진 않고, 대신 일본의 엔화처럼 이 고금리 상황에서 되게 낮아진, 그러니까 가격이 싸진 그런 자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화를 분할 매수해가지고 계속 샀는데 물려있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엔화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요. 그럼 엔화로 미국 국채가 어떻게 사?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국채가 있어요. 제가 종목명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621인가? 그 종목을 저는 계속해서 그것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서 어제 2천만 원어치 정도를 샀어요. 오늘 오르길래 팔았어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 오늘 수익을 얻었어요. 현금흐름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븐스프릿으로 투자를 해요. 뭐 금리가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금리가 낮아지면 미국 국채는 오르고 엔화도 금리의 영향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싸다라고 볼 수 있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추천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엔화와 엔화로 사는 미국 국채, 뭐 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잃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왜냐하면 하방이 금리가 뭐 6, 7 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엔화도 지금 뭐 880원대인데 이게 뭐 700원, 600원 이렇게 한없이 떨어질 가능성도 적고, 안전한 걸 안전하게 투자하면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